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등기부 등본상,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혹은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등기, 즉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접수된 등기를 선등기라고 얘기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게 접수된 등기를 후등기, 선등기와 후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인수해야 하는지 혹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즉 매각 물건 명세서 상의 최선순위 설정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최선순위 설정 등기보다 먼저 접수된 등기입니다. 먼저 접수된 등기라고 해서 선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선등기는 원칙은 뭐냐?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이 낙찰자 인수사항이라는 얘기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접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선순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 지상권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서 맺는 건데 요거는 건물 소유자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순위 지역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고 이건 A 땅, 이건 B 땅입니다. 근데 B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그래서 맹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B가 자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A 땅의 일부를 사든지 아니면 A하고 약정을 해서 이 땅에 지료를 주고 요거를 사용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B가 요 A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역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역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역지의 지역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물론 선순위 전세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말소 기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이 되면 당일날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주택 임차권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순위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순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나 증여나 혹은 임대를 얘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가처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매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에 환매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고 등기입니다. 예고 등기는 이게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쟁송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갑니다. 전 소유자의 가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법하고 신법으로 나눠지는데 국법은 민사소송법을 얘기하는 거고 신법은 민사집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거의 경매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 인수사항이었는데 예외적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에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 인수사항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법원은 이 신법사건에 의해서 이 전 소유자의 가압류도 배당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매각물건 명세서에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낙찰자 인수사항이라는 사항이 없으면 요거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소멸사항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배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그다음 이제 열 번째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11번째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대표적인 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상권이 있고 여기도 지상권이 있죠. 얘는 약정지상권이고 얘는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선등기는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게 접수된 후등기, 요거는 늦게 접수된 등기입니다. 그럼 원칙은 뭐냐? 요거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게 접수된 등기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거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첫 번째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입니다. 후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멸사항인데 이거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만 입찰. 그러면 건물만 입찰이라는 얘기는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줄이면 대지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내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지료가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료를 예를 들어 2년 이상 뭐 연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제가 나중에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만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 물건은 처음부터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고 등기. 세 번째, 임차권 등기.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게 접수된 임차권 등기는 소멸사항이잖아요. 예, 소멸사항이 맞아요. 맞는데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임차권 등기 바로 날짜 밑에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일자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 등기는 예를 들어 2012년도 8월 31일 날인데 임차권 등기 신청 날짜는 2013년도 6월 9일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를 봤더니 2011년도 5월 10일.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잖아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네 번째, 여기가 유치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정지상권.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2번, 3번, 4번, 5번은 말소기준 등기 선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 인수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기준 등기 의미 세 번째 거는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에 말소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접수된 등기, 요건 낙찰자 인수사항, 늦게 접수된 등기, 낙찰자 소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내가 인수할 건지 인수하지 않을 건지의 판단 기준인데 예외적으로 후등기여도 요 5가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건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입찰 참여해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린다? 예, 이건 고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소기준 등기 의미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